여러분께서는 지금 TV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TV닥터 오늘 시간에는 강남 선의고운 의원의 최승호 원장님과 함께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골 중에서도 귀연골, 비중경연골, 가슴연골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슴연골, 사실 귀연골이라든지 코에서 빼는 연골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슴연골은 사실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네. 가슴연골은 그 코 재건술 중에서도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나요?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재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코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코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이 코가 좀 낮고 짧은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수술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코가 점점 더 짧아지고 딱딱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코끝에다가 아주 강하게 밀어서 코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 강하게 미는 재료가 사실은 귀연골이나 비중경골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슴연골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재건술 화면을 담아왔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지금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인데요. 대개 이제 한 가슴선, 유방선 아래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골막을 벗기고서 그다음에 네.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죠. 연골을 제가 얻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얻고 사실 저 정도 양이면 귀연골의 한 50배 이상, 100배 이상 네. 연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재건하고자 하는 코의 모양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골을 이제 그 재건할 모양에 맞춰서 이제 연골을 조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연골을 이제 조각하고 있습니다. 양이 충분하니까 저렇게 모양도 더 잘 그렇죠. 만들 수 내가 있겠네요.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진 연골을 가지고 이제는 삽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슴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니까 좀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 네.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제 가슴 연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가슴 네. 연골이라고 그러면 뭐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건 쪽에서는 가슴 연골을 쓴다는 거는 사실 대세고 또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요게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그런 재건을 하시거나 또는 아주 심하게 변형된 코를 정상적인 코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류를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소한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그래서 가슴 연골 얘기하면 되게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가슴에서 전체 한 12개 정도의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안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에서 한 1.5cm, 길어야 한 2cm 정도 절개하면 연골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골막을 처음에 이렇게 벗기고 연골을 이제 이렇게 카누를 파듯이 이렇게 밑에 면하고 옆에 면을 남겨놓고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연골막을 덮어주게 되면 이제 연골은 또 재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구조를 다칠 염려는 없고 이제 물론 그게 그 숙달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뽑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대단히 안전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어떤 가슴에 어떤 변형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연골 자체가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만 가운데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에 변형이 오거나 하는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럼 채취하는 과정에서 뭐 흉터가 생기진 않을까요? 흉터가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죠. 네. 젊은 여성분한테 흉터를 가슴에서 뭐 5cm, 10cm 흉터가 남는다면은 그거를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에는 가슴 연골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흉터보다는 코 재건 쪽이 더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흉터는 그렇게 고려치 않고 시술한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7번이나 8번에서 연고를 띄다 보면 이제 가슴선 아래쪽에서 흉터가 나기 때문에 흉터가 적어도 4cm, 5cm 이 정도의 흉터가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연골의 한 5번이나 6번 그런 정도를 채취하게 되면은 가슴선 바로 아래에서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이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한 1.5에서 2cm 정도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약간의 선 정도 남는 정도이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코의 재건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흉터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뭐 이 연골은 귀연골이니 가슴 연골이 모두 다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작용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재건의 항목에서 보면은 한 7, 80%는 이제 짧아진 코를 늘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짧은 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물질이라고 한다면은 부작용이 훨씬 높겠죠. 예. 그리고 일단 넣고 나서 그거를 귀연골로 커버해 준다 그러면은 조금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비중격을 쓴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귀연골이나 비중격까지는 이물질이 동반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렇지만 가슴 연골은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연골 자체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학적 구조가 똑같은 코의 연골하고 똑같은 조직학적 구조를 가진 가슴 연골 전체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부작용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아주 극히 미약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가 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가슴 연골밖에 없겠네요. 그 양으로 봤을 때는. 다른 조직도 있죠. 네. 자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우리 두정골 거기에서 뼈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골반뼈에서 뼈를 깎아서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뼈가 딱딱해서 더 흡수가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 가장 우수한 거는 가슴 연골이 가장 우수하다는 게 이미 그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또 자가 조직 중에서도 진피지방과 또 동종 조직인 알로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피지방은 우리가 코를 높이거나 코를 재건하는 데 쓸 수 있는 재료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진피지방이라는 거는 예. 이식이 됐을 경우에 예. 대개 한 80에서 90%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진피지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피지방이 콧등에 이제 올려놓은 걸 찍은 사진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에 어떤 그 파라핀이나 또는 그 공업용 실리콘 같은 거를 그 의외로 맞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그 파라핀 같은 주사를 맞아서 코가 이제 변형이 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거를 네.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예. 전부 이제 피부를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울퉁불퉁해진 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진피지방, 엉덩이나 또는 허벅지 같은 데서 띄어낸 진피지방을 임시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식이 다 돼서 울퉁불퉁한 게 개선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코를 올린다던가 재건할 수 있는 그 다음 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이나 진피지방을 이용해서 재건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알로덤이라는 거는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알로덤에 대한 거를 정확한 정보를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알로덤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알로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물질도 아니고 또 자기 조직도 아니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사체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예. 그거를 소독 처리한 게 알로덤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코 재건술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